이번 영상은 종합전형 면접 대비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 유형에 대해 공개하겠습니다. 수시 원서 접수 후 면접은 수능 전과 수능 후로 각각 대학별로 일정에 따라 진행이 됩니다. 면접을 앞두고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들이 면접에서 실제 어떤 내용을 질문하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입시 면접의 경우 크게 5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가 생기부를 바탕으로 고교 시절 활동을 묻는 자소서와 생기부 기반 면접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기본 지식이나 소양을 묻는 기초 소양 면접이 있고요. 세 번째는 제시문을 보여주고 시간 내에 해당 답변을 말하는 제시문 면접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의학 계열을 지원하는 학생들이 자주 접하게 되는 MMI 면접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교대나 사범 계열 학생들이 보게 되는 집단 토론 면접이 있습니다. 제시문 면접과 MMI 면접은 학교에서 전년 기출 자료를 100% 공개하니 학교 홈페이지에서 모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자소서와 생기부 면접에 대해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기소개서와 관련된 개인 신상 질문 유형입니다. 해당 학과를 지원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요? 이 질문은 자소서 4번에도 이미 대부분 학생들이 기록을 하는데요. 실제 질문 시 많이 당황하기도 합니다. 우선 본인이 해당 학과에 오게 된 구체적 동기와 반드시 향후 직업 방향까지 계획하고 있어야 답이 나옵니다. 의대라면 그냥 의사가 아니라 정신과 의사, 수의대라면 대동물 수의사, 프로그래머라면 웹 프로그래머 등 직업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이 있다면 동기를 보다 쉽게 설명할 수가 있게 됩니다. 무엇을 보고, 예를 들자면 책, 영화, 기사, 주변의 사례 등을 보고 필요성을 알게 되어 지원한다는 내용과 구체적으로 본인이 하고 싶은 진로를 말하면 됩니다. 반드시 이 질문은요, 입에서 바로 튀어나올 정도로 달달달 외워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자기소개를 해보세요라는 질문인데요. 지원 동기와는 약간 다른 내용이나 겹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두 갈식으로 저는 어떤 것을 보고 어떤 부문에 관심이 많은 학생입니다로 시작을 하시고요. 이런 관심이 있어 고교 시절에 관심 있던 부분에 대해 연구 또는 발표한 사례들을 말하며 향후 어떤 꿈 또는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로 결말을 지으시면 됩니다. 주의할 것은요, 최근 출신 고교명이나 이름을 말하면 안 되는 규정이 많으니 자기소개 시에 이 부분은 빼고 말하는 방법을 정리하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는요, 입학 후 진로 계획을 말해보세요입니다. 4번 자소서의 대부분 기록한 내용입니다. 앞서 본인의 꿈이 명확히 있다면, 예를 들어 의사는 정신과 의사, 수의사는 대동물 수의사, 이런 꿈이 있다면요, 뜬구름 잡는 이야기는 하지 않게 될 겁니다. 본인의 꿈이 명확하지 않을 때 이 질문을 많이 어려워합니다. 학교에 입학 후 학교 커리큘럼에 어떤 부분을 배우고 싶고, 이를 토대로 어떤 분야에 나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사회에 기여하고 싶다고 결말을 지으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본인의 장점과 단점을 말해보세요입니다. 본인의 장점과 단점을 얘기하는데 여기서 정말 주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장점은요, 실제 본인의 장점을 적어서 말하면 되는데요. 단점을 조심해야 합니다. 너무 솔직하게 자신의 단점을 말하지 마시고요. 단점 같으면서도 장점 같은 부분을 말해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요, 내성적이라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해요. 혼자 있기를 좋아해요. 흥분하면 참지를 못해요 등 실제 이렇다 치더라도 이건 아닙니다. 일을 너무 빨리 하는 단점이 있어요. 대화할 때 너무 잘 웃는 편이라 오해를 받습니다 등 장점 같은 단점을 말하고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어떻게 하고 있다고 말하면 좋은 결말이 될 겁니다. 우리 학과에 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질문이 있는데요. 자소서 4번에 썼던 내용을 잘 기억하세요. 4번 자소서를 안 쓴 경우라도 반드시 본인이 동아리 활동이나 자율 활동에서
했던 내용이 있을 겁니다. 여기서도 없다면 세특에 있는 내용을 골라가지고요. 해당 학과에 오기 위해 발표한 내용 등을 2개 내에서 3개 정도 찾아 말하면 되겠습니다. 6번째, 존경하는 인물 또는 닮고 싶은 롤 모델이 있나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은 실제 본인이 존경하는 인물에 대해 얘기해 주고요. 왜 존경하고 닮고 싶은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면 됩니다. 때론 아버지, 어머니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급적 전공과 관련된 인물로 하면 더 임팩트가 있을 겁니다. 7번째, 지원 전공 분야에 대해 최근 이슈나 관심사는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인데요. 이 질문은 지원 전공에 대해 얼마만큼 관심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인데요. 최소한 해당 전공을 지원한다면 분야에 대한 기사 1~2개 정도는요, 읽고 가고요. 특히 내가 해당 전공에서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는지와 정확하게 전공 분야에서 하는 일을 알고 가기 바랍니다. 특히 해당 학과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대부분 해당 전공이 어떤 일을 하며 진출 분야들이 나와 있으니 해당 학교 홈페이지는 꼭 보고 가기 바랍니다. 8번째, 학생을 선발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인데요. 이 부분은 앞서 말한 지원 동기와 노력한 부분을 서술하고요. 이렇게 준비된 학생이고 강점이 있다고 확실히 말한 다음에요. 이런 강점이 있기에 이 학교에 어떤 인물, 유명한 인물이 많은데 나도 이 학교를 빛낼 또 한 명의 인물이 되고 싶다면서 결론을 지으시면 되겠습니다. 9번째는요. 힘들었던 순간이 있었나요? 아니면 또는 리더로서의 경험이 있나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동일 질문으로 보시고요. 같은 대답을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소서 3번에 쓴 내용으로 하면 좋으나 없는 경우에는요. 고교 시절 동아리 활동이나 봉사활동 시간에서 어려웠는데 난관을 극복한 사례를 얘기하면 좋습니다. 가급적이면요. 고교 시절로 하세요. 10번째, 다른 대학 합격하면 어디로 갈 건가요? 아니면 어느 대학 지원했나요? 라는 질문도 나오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요. 6개 대학을 모두 말할 필요 없이 지원 대학과 비슷한 학교 정도만 말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면접 보는 대학을 간다고 해야겠죠. 면접 보는 대학보다 더 높은 대학 얘기해 놓고 그 대학 간다고 말해버리는 우를 범하지는 마세요. 대학 중에 이 대학이 나에게는 1순위 대학이 되어야 합니다. 11번째, 읽은 책 중 기억에 남는 책이 있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본인이 읽은 책 중 기억에 남는 책을 1~2가지 선정해서 이런 질문이 나온다면 바로 입에서 나올 수 있게 선정해 두세요. 특히 이 질문의 경우에는요, 책이 본인의 전공 선택 과정 또는 인성의 형성 과정에서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또는 책을 통해 무엇을 느꼈는지를 반드시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12번째, 당신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인데요. 이 부분은 학생 스스로가 가져가야 하는 목표를 물어보는 질문인데요. 향후 전공을 선택한 후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는 포부를 말하면 됩니다. 주의할 부분은요, 전공을 통해 직업의 위치나 승진 등을 말하기보다는요, 사회에 기여, 봉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답을 하면 더 좋을 것 같네요. 13번째, 봉사활동의 경험을 바탕으로 의미를 둔 활동이 있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봉사를 통해 실제 의미 있는 봉사를 했는지 묻는 질문입니다. 봉사한 것 중에 본인이 의미를 둔 봉사활동을 대답하고요. 봉사활동으로 인해 본인이 바뀐 점, 느낀 점 또는 배운 점 등을 구체적으로 준비해서 답변하면 되겠습니다. 14번째인데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 있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이 부분은요, 면접 시간이 남거나 할 때 학생에게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면접 중간에 본인이 못다한 얘기를 해도 좋으나 본인의 강점을 부각할 만한 부분을 미리 준비하고 있다가 말하면 되겠습니다. 미리 질문에 대한 준비를 안 해가면 할 말 없는데요? 라고 끝나는 경우가 많으니 꼭 준비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기부 관련된 질문 유형입니다. 생기부 관련 질문은요, 자율, 동아리, 봉사, 진로활동 및 세특, 독서, 학업 역량 등 다양하게 질문이 나오기에 본인의 생기부를 면접 전 여러 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생기부 학업 역량 부분인데요.
어떤 과목이 성적이 하락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인데요. 이 부분은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왜 하락했는지에 대한 이유는요. 기존에 어떤 방식으로 했는데 잘해보려고 바꿨으나 문제가 있었다라고 얘기하고요. 반드시 어떤 방식으로 다시 수정해서 올릴 수 있다고 얘기하면서 결론을 맺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기부 학업 역량 부분 중에 과목 중 가장 노력을 기울인 과목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인데요. 이 부분은 가급적 전공과 관련된 교과로 연결을 지으세요. 특히 성적이 오른 과목이 무엇인지 사전에 본인 등급을 좀 확인하시고요. 어떤 방식으로 성적을 올렸는지 자신만의 독특한 노하우를 알려주고 왜 이 과목에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알려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기부 동아리 활동 부분인데요. 어떤 동아리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어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사전에 본인이 했던 동아리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면 되겠습니다. 또한 본인이 해당 동아리에서 어떤 역할을 했고요. 주도적으로 무엇을 했는지도 간략히 준비해 주면 좋을 것 같네요. 동아리 활동 부분으로 다른 것 중에 또 질문이 동아리 활동 중 기억에 남는 활동은 무엇인가요? 인데요. 국어 시절 여러 가지의 동아리 활동을 했을 겁니다. 특히 실험에 참가하거나 단체 토론 활동, 발표, 수상 등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결과물이 있는 동아리 활동이 있었을 텐데요. 이 부분을 엮어서 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생기부 관련 질문, 봉사활동 부분 질문인데요. 어떤 봉사를 했는데 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 부분은 해당 봉사활동을 왜 했는지에 대한 질문인데요. 보통은 학교에서 진행한 봉사보다는요, 개인적으로 하게 된 봉사를 묻게 될 겁니다. 왜 했는지는 곰곰이 생각하고요. 사회적 배려나 기여 또는 본인의 전공과 연관시켜 사유를 말하면 되겠습니다. 어떤 봉사를 통해 자신이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요, 봉사활동을 하게 되면 반드시 활동을 통해 얻게 되는 것이 분명히 있게 됩니다. 봉사를 통해 사회를 다시 보게 된 점, 주변을 돌아보게 된 점 등을 생각해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생기부의 리더십 관련 부분인데요. 학교 생활을 통해 리더십을 발휘한 경험이나 사례가 있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본인이 학생회 활동을 했다면 임원 활동 내역을 말하고요. 없다면 사례를 찾아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특히 난관을 극복한 사례 한 가지는 꼭 가지고 있어야 여러 가지로 면접 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진로 희망 부분인데요. 진로 희망이 바뀐 사유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물론 안 바뀌었다면 문제가 없는데요. 바뀐 학생은 꼭 준비할 사항입니다. 원래 꿈은 어떤 거였는데요. 어떤 사유로 바뀌게 되었다고 말하면 됩니다. 특히 바뀐 사유를 말할 때는요. 바뀐 이유가 부정적이기보단 긍정적인 사유로 바뀐 부분을 말하면 좋겠습니다. 진로 희망이 뭐뭐뭐였는데 이것이 되기 위한 자질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도 자주 나오는데요. 이 질문이 나오면 많이 당황할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가고자 했던 진로에 대해 필요한 자질 3가지 정도는 준비해 두고 바랍니다. 전문성, 도덕성, 배려심, 신뢰성, 윤리의식 등 다양한 자질이 나올 수 있으니 자질이 무엇이며 왜 그 자질이 필요한지를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진로 희망을 위해 본인이 노력한 것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인데요. 이 부분은 독서, 동아리, 자율활동, 세특 등 진로 희망을 위해 노력한 부분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심혈을 기울였던 활동 한두 개 정도를 준비한 다음에 발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지금까지 면접 질문에 대해 정리를 했는데요. 면접을 통해 학생 평가를 하는 요소를 정리하자면요. 전공 관련 학업 성취도를 묻는 질문이 나오거나 또는 학업에 기울인 노력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진로에 대한 지적 호기심이나 관심사를 묻는 질문, 이 밖에 인성 질문으로 리더십, 봉사활동, 소통, 협업 능력과 관련된 질문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특은 개개인별로 모두 다르게 나옵니다. 세특까지 자세히 질문하는 경우가 있으니 생기부를 보며 고교 시절 본인이 세특 활동으로 무엇을 했는지는 기억은 하고 가시기 꼭 바랍니다.
면접장에 들어가게 되면 실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상상 이상의 심적 압박을 받게 될 겁니다. 당연히 떨리고 모든 학생들이 긴장하게 됩니다. 멘탈 깨지게 되면요,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도 못하고 나옵니다. 면접을 보는 심사위원이 여러분을 떨어뜨리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합격시키기 위해 존재한다고 마음을 다스리고요, 내년에 꼭 내가 다시 만날 분이라고 생각하면 조금 마음이 편해질 겁니다. 면접에서 좋은 성과 거두어 내년에 멋진 대학생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면접에서 많이 나오는 질문 유형에 대해 월간교육신문 컨설팅 이세용 대표가 전해드렸습니다.